안녕하세요. 맨수르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장을 앞두고 오늘은 약 3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리딩합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작년 가을 때부터 제가 가치주의 진주라고 하면서 무조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못지않은 비중으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텔레콤을 더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가치주의 진주, 그때 한창 성장주, 카카오나 네이버를 바탕으로 성장주가 진행될 때 우리는 가치주에도 눈을 돌려서 가치주의 진주 SK텔레콤 5G 수혜를 받는 통신 사업이 활발히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5G 통신화가 본격화되면 큰 수혜가 예상되는 SK텔레콤에 집중하자. 그리고 SK텔레콤의 자회사들이 IPO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이어받아 이 SK텔레콤의 적정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도 참고하여서 연말에 배당금도 받고 그 가치를 2021년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 진주 SK텔레콤을 주워 담자고 지난 과거 작년 가을 때쯤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번 올해 초 1월달에 방송했던 내용과 작년에 했던 내용, 제 유튜브 채널에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SK텔레콤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SK텔레콤은 진작에 이렇게 올랐어야 했지만 최근에 분할 이슈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가려는 추세에서 약간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인적 분할의 악재를 해소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 상승의 초입부에 와 있는 이 SK텔레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그 내용에서 목표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에 관한 주제를, 인적 분할을 앞둔 SK텔레콤 아직도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33만원까지, 목표 주가 33만원까지 아직 오지 않았어요. 33만원이 적정 주가지만 지금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많은 증권사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기업가치 목표 주가가 33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33만원까지는 홀딩 하자는 의미에서 이 SK텔레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딩 해보고요. 이제 SK텔레콤은 통신기업과 종합 ICT 회사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회사들이 평가를 받는 시너지 효과를 미리 반영한다면 지금 SK텔레콤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차트를 보겠고요. 혹시나 지난 SK텔레콤에 대한 기업 개요,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고 다시 공부해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작년 때부터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 목표가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솔직히 20-3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달성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 때가 월봉으로 봤을 때 1월달이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 초 1월달에 제가 방송을 그나마 최근에 했었고요. 그동안 주가가 조금 지지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절가 라인, 상승 추세의 하단선의 밴디지에 있어서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셨던 게 유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딩 하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제값을 받는 그런 이득을 보실 수 있었겠죠. 존버가 답입니다. 목표가를 설정한 이상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냥 존버하시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 참조하실 점은, 제가 기업의 순이익 대비 지금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한 목표가는 얼마라고 하면 그 얼마 때까지 올 때까지 차트를 보면서 부분 손절, 부분 다시 재매입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존버하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에서 돈을 꼰다는 것은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꼬는 겁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천천히 목표 주가를 향해서 줍줍하면서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20-30%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월봉을 한번 제가 항상 먼저 차트를 보듯이 오늘은 기업 개요는 건너뛰고요.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익을 거둬야 할 시기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매도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미 거의 뭐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수익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봉을 먼저 보시면, 월봉은 제가 지난 방송 때부터 이렇게 월봉상에서 추세선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이 추세선을 지난 방송 1월 때는 32만 2천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보자 했지만 32만 2천원은 솔직히 이쪽 선이었어요. 이 추세선을 보고 제가 32만 2천원 이 정도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기간 좀 윗꼬리를 달고 이 추세선에 이것이 하단선이었거든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 파동에, 이 추세 파동의 선에 궤도에 진입한 모습을 지난 3월달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5월봉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지금 이 추세선의 상단선, 지금 4월달에 이 선이 293만 3,500원입니다. 이 293만 3,500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세가 분출된 겁니다. 293만 3,500원. 이 추세선은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단 293만 3,500원은 지지선으로 작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93만 3,500원이 월봉상에서 293만 3,500원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다면 충분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 있는 28만 8천원, 제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끊어놓은 28만 8천원은 월봉상에서 이전 고점의 평균값을 나타낸 게 28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뚫었고 파동의 추세 상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이 29만 3,500원 혹은 28만 8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냥 홀딩 하셔도 우리의 목표가 34만 4천원까지는 충분히 가고요. 오히려 더 오버슈팅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9만 3,500원, 28만 8천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홀딩이고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난 1월 11일 방송 때 주봉은 27만 2,5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노란색 화살표, 이때가 바로 지난 방송 때였거든요. 방송 후에 그 다음 주에 거래 날짜였고요. 제가 27만 2,500원 돌파를 확인하자고 한 거는 주봉상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고, 돌파를 한다면 이 추세 상단선까지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5주선에 또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한두 달 동안 약간 조정 국면,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제가 주봉상에서 하단 21만 9,500원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이탈한다면 추후에 또 일봉을 보면서 물타서 평단가를 낮추자고, 섣불리 전량 매도 하지 말고 부분 매도를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하단선 21만 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하고 오히려 물타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단선 21만 9,500원까지 절대 오지 않았죠. 그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21만 9,500원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홀딩 하셨으면 어떻게든 제값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값을 받으셨을 거고, 지금 주봉상에서 약 2-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주봉상에서 급등하면서 정배열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주선, 10주선, 20주선 3개의 주선들이 방사 형태로 퍼지면서 이제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추세선도 돌파를 했죠. 파동의 추세선을 돌파했고, 그 다음 어나더 레벨로 와 있습니다. 어나더 레벨의 상단선, 추세 상단선, 지금 현재 이번 주 추세 상단선인 30만 7,500원의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금요일장에서부터 이번 주 말부터. 그래서 이 30만 7,5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하단선은 이 지금 2단계 레벨로 온 이 추세선의 하단선, 이 가격대
8만원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고 8만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만약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정도 가격이 한 5주선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주선 정도로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 부분 매도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조정이 있을 때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을 보시면 저번 1월 11일 방송 때가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있던 이날입니다. 이날 방송하고 첫 거래일 때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이때 정배열을 한번 형성했습니다. 올해 초에 정배열을 형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제값을 받을란가 했더니 바로 하나투자증권의 김홍식 연구위원이 SK텔레콤의 분할 이슈를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 좋은 쪽으로 SK텔레콤을 이제 평가절하하는 레포트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 조금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 했는데 바로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이탈한다면 21선도 봐주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슈에 의해서 약 일주일 후에 또 21선까지 이탈하고 61선을 지지하면서 약간 박스권 상태를 흐르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탈했으면 약간 부분 매도 하셔가지고 21선에 다시 사신다거나 21선에 이탈했으면 61선에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면 더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정배열을 한번 보여줬었죠. 정배열로 먼저 살짝 시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하기 위해 꿈틀대는 준비 단계거든요. 이럴 때는 정배열의 그 차트 흐름에서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5일선 이탈했을 때는 11선에 매수를 또 걸어놓고 5일선에 이탈할 때는 약간 부분 손절해가지고 21선에 또 걸어놓고 21선에 이탈한다면 또 약간 부분 손절하면서 62선에 걸어놓으면서 비중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게 취하면서 약간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했다면 오히려 더 지금 같은 급상승제 다시 정배열 구간을 형성했을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주봉상에서 우리는 21만 9,500원을 이탈하는지 확인하면서 물타기를 오히려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할 때 약간 이 나이 때 매도를 못 하셨더라도 21만 9,50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더 추매를 하셨어도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혹은 5일선 이탈 때 매도를 손절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1만 9,500원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냥 홀딩만 하셨어도 충분히 지금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홀딩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축하드리고 즐거운 매도 구간을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이제 즐겁게 보면서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선을 이탈할 때 그때 매도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1년 목표가 33만 4천원을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이탈할 시점이 나오면 조금 손절하는 그런 구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일봉상에서 중요한 점은 추세선을 하나 지금 제가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지금 현재 차트는 이동평균선 상으로서는 정배열 구간입니다. 정배열 구간은 5일선, 11선, 21선 단계별로 손절과 또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매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그냥 21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장이죠. 그래서 지금 5일선과 11선 구간이 지금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5일선 11선을 잡아보시고 5일선 11선은 어느 정도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면 약간 부분 손절 전략 매도 아닙니다. 부분 손절만 하시고 21선에 다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21선을 강력하게 뚫을 기세가 보이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약간 뚫릴 것 같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량 손절입니다. 그때는 21선 뚫을 것 같으면 전량 손절하고 그때 파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홀딩이고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는 이평선 사이에 이 간격대 오히려 추매해서 물을 타는 시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단선은 5일선, 11선 부분 손절가, 21선이 손절가
혹은 21선을 맞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매해도 상관없는 장이다. 그리고 단기 상단선은 31만원,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31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추세선 31만원을 뚫는지 확인하시고 이 31만원과 5일선 사이에 이 간격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잘 잡으시고 5일선을 일탈한다면 부분 손절해서 21선에 다시 매수하는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하지만 21선이 뚫릴 것 같아 하면 전량 일단 익절을 하시고, 손절 아니죠. 제 방송 보신 분들 무조건 지금 수익입니다. 21선에 떨어졌을 때 팔아도 충분히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손 익절가로 잡으시고 상단선은 31만원, 단기 이익 구간은 5일선 이탈 시 이익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31만원을 돌파한다면 여기 있는 이 또 추세 상단선, 그 다음 another 레벨 32만 9천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32만 9천원을 뚫는지 확인하시고, 못 뚫는다면 32만 9천원에 부분 익절하셔도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부분 매도하시면서 이익을 챙기면서 5일선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5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또 부분 매도하고, 이러면서 최후의 전선은 이제 21선을 잡아두시고 21선 이탈 시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K텔레콤 4월 16일 월요일 아니죠? 네, 금요일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대비해서 제가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전 때도 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SK텔레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변화의 아이콘, 가치주의 진주. 제가 이 SK텔레콤은 가치주의 진주라고 작년 가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의 진주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통신사업 틀에서 벗어나 이제 SK텔레콤 종합 ICT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죗값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은 KT와 LG U+와 같은 그런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통신은 기본이고 SK텔레콤은 이제 종합 ICT 회사로 이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될 거죠. 그 신설되는 그 법인 회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부터라도 SK텔레콤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540만 명, 점유율 46.6%로 업계 1위, 규모의 통신경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동통신 부분에서 5G, 애플폰과 이제 시리즈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통신 요금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ARPU, 고객 1인당 이 서비스료도 이제 받게 되는 그 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5G 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5G에 대한 트래픽 개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ARPU, 고객 1인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평균 단가가 ARPU죠. 그 ARPU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부분에 대한 실적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통 3사의 경쟁적 마케팅 비용이 올해까지는 마케팅 비용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출이 조절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11번가, 자회사 11번가는 아마존과 제휴를 했고요. 팀의 모빌리티의 사업 역량성도 기대를 한다면 SK텔레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적 분할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급등했죠. 그리고 우리는 가치주의 진주 SK텔레콤의 실적만 믿고, 실적 향상이 큰 폭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만 믿고 죗값에 팔면 됩니다. 이런 뉴스거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적만 믿고 죗값에 팔면 되기 때문에 믿고 홀딩 하시고, 다만 차트를 보고 부분 익절, 부분 손절가만 정하고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가 올 때까지요.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까지 자회사 IPO가 꾸준히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스토어 쇼핑몰이죠. SK 브로드밴드, IP 통신 미디어 산업이죠. 11번가 이커머스 산업이죠. ADT 캡스
보안 사업이죠. 웨이브, OTT, 컨텐츠 회사죠. 팀의 모빌리티, 이동정보통신 사업이죠. 이런 각각의 정말 값진 회사들이 IPO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에 따른 SK텔레콤의 실적 향상 모멘트 그리고 현금 창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이동통신 사업, 미디어 사업, 보안 사업, 이커머스, 모빌리티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죠. 반도체 호황이 초호황이 올해부터 시전될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슈도 SK텔레콤에 이제는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충분히 SK텔레콤,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그동안 꾸준히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을 그대로 SK텔레콤이 제값에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때 29만 3,5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주봉상에서는 30만 7,500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하단선은 28만원 잡고 이탈 여부도 확인하면서 물타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봉은 지금 정배열 차트를 형성하고 5일선 11선을 단기 손절가로 잡고 약 28만 8천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면 되겠죠. 지지 여부도 확인하고 이탈 시 21선까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 부분 매도하셔가지고 이 21선이 만약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매수하시고 21선을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상단선은 31만원, 이거 잘못 31,000원 아닙니다. 31만원입니다. 31만원에서 32만 9천원까지도 상단은 열려있다. 그걸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돌파를 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33만 4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33만 4천원까지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냥 홀딩만 하시면 아마 큰 이익을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선이 부분 익절가고요. 29만 3,500원에 이탈한다면 28만 8천원, 28만원까지 올 거고, 이거를 이탈한다면 21선까지 하단선은 열어두고 상단선은 이제 30만 7,500원을 돌파할 거고, 이걸 돌파한다면 31만원은 거뜬히 갈 거고, 이걸 돌파한다면 32만 9천원도 돌파할 거고, 이걸 돌파한다면 33만 4천원도 이제 돌파 시도할 겁니다. 33만 4천원이 온다면 가지신 주식수의 한 60% 정도는 파시고 나머지 40%는 이제 수급 영향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 가자 모멘텀, 가자 하는 이런 주체 세력들이 올릴 때까지 끝무들 탈 때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이익을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안 인적 분할 방안이 공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초안이 짜여졌습니다. SK 주식회사가 이제 아버지 회사가 있고요. SK텔레콤에서 SKT로 사명을 변경할 거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사업회사로 하면서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통신 미디어 관련 쪽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역량을 발휘할 거고요. 이쪽에서 통신 쪽에 고배당이 많이 나올 거죠. 고배당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꾸준하게 현금 캐시카우를 늘리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이 SK텔레콤, SKT의 인적 분할 후에 SKT의 기업 가치는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 시가총액이 14조 정도의 역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상장 법인, 이 법인이 비통신 부분을 영위하는 그런 중간 지주사가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인적 분할의 최종 목표인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11번가 있고 ADT캡스, 원스토어, 팀의 모빌리티, 그리고 SK 인포색, 그리고 웨이브, 이런 알짜배기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기업들이 이제 중간 지주사 아래로 편입이 될 거고요. 당분간은 올해는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합병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SK가 그대로 SK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한 이 자회사들을 그대로 SK가 흡수할 거고,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SK라는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SK텔레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IPO를 앞두고 있고 자회사의 가치가 지금 이 중간지주사의 가치가 약 15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4조의 통신 사업 부분과 15조의 비통신 부분이 합치면 약 30조에 해당되는 가치가 SK텔레콤의 지금 현재 적정 주가라는 거죠.
혹시 인적 분할 후에 이 SK텔레콤이 쪼개졌을 때 각각의 이 사업 역량들이 14조, 15조의 평가를 받아야 적정 주가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은 미리 반영하는 거죠. 주가는 항상 미리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의 적절한 주가 29조, 30조 정도의 시총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K텔레콤이 그 시총을 반영했을 때 지금 적정가는 PER 비율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1월달에 김홍식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투자은행 발표한 레포트 때문에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대신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외국인들은 KT나 LGU 플러스 같은 종목은 조금 팔았던 데 비해서 SK텔레콤은 꾸준히 외인들은 샀습니다. 김홍식 연구위원이 인적 분할 이슈가 악재라면서 SK텔레콤을 디스할 때, SK 주가를 떨어뜨릴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습니다. 개미들은 그 증권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팔았지만 외인들은 계속 샀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SK텔레콤이 5G 통신 사업의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로 지분을 낮췄어요. 하지만 다시 지분을 늘려서 이 주주총회 때 인적 분할 이슈에서 주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했고요. 제값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 들어온 거죠. 제가 방송에서 수급에서 외국인만 들어오면 SK텔레콤은 충분한 가치를 받아서 날아갈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홍식 연구위원회 안 좋은 레포트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존버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더 좋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헤지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수급을 믿고 홀딩 하셨다면 지금 그 이익을 꾸준히 받고 있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수급을 볼 때는 외국인을 보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시장의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관심 바뀌기 때문에 투신을 비롯한 기관들의 수급을 맞춰 봐야 되지만, 지금 이 SK텔레콤과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면 수급 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끊길 때까지 목표 주가를 향해서 끝까지 홀딩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 어느 정도 SK텔레콤이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우리는 이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SK텔레콤 주주님들 고진감래죠. 그동안 참으셨던 그 고통, 잘 존버하셨던 그 노력, 그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차트를 보시면서 항상 부분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서 21선을 이탈하면 전량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하시고 계속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